많은 주식 투자자분들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단어 들어보셨을 텐데요. 대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왜 이렇게 시장을 괴롭히고 있는 걸까요? 네, 요즘에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해서 시장에서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시장은 장부가치 대비해서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상당히 크게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평가되고 있는 이유를 저희는 지배구조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런 저평가 그리고 디스카운트 요인 중에서 가장 큰 문제를 비효율적인 자본 배치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가 대비 장부가치 비율인 PBR은 ROE랑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게 되는데요. ROE가 높은 나라일수록 PBR이 높고 ROE가 낮은 나라일수록 PBR이 낮은 이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 시장은 과도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게 아니라 ROE가 낮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ROE도 나오고 PBR도 나오는데 일단 ROE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게 들리거든요. 좀 쉽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ROE는 이 자기 자본 대비해서 순이익을 의미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임자인 순이익 대비해서 분모인 자기 자본이 커진다고 하면 ROE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ROE를 높이기 위해서는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분배를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성장기에 있는 기업이다 라고 하면 벌어들이는 돈을 재투자를 통해서 이익을 더 크게 만들 수가 있고 그렇게 ROE를 높이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겁니다. 반면에 이 투자를 통해서 ROE를 더 이상 높이기 어려운 기업이다 라고 하면 주주 환원율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배당과 같은 주주 환원에 너무 소극적이기 때문에 ROE가 떨어지고 이를 반영하는 밸류에이션 지표인 PBR이 낮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나타난다 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자면 이익이 정체되면 배당이라도 많이 해야 ROE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왜 이렇게 주주 환원율이 낮은 걸까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주 환원율, 배당 성향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 상당히 낮은 모습들을 보이는데요. 이 핵심 이유를 대주주나 이 경영진들이 내부 거래나 혹은 과도한 급여를 받거나 이런 사익 편취를 할 수 있는 수단들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사실 배당이나 어떤 자사주 매입 소각 같은 경우는 주주들이 비례적으로 자기의 지분율만큼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 주주 환원 정책인데 내부 거래를 하거나 과도한 급여를 받는다면 이 배당을 최소화하고 가져가려고 하는 이런 요인들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실 이런 걸 견제하기 위해서 이사회가 감시와 견제 역할을 충분히 해줘야 되는데 대부분 많은 기업들은 이사회의 감시와 견제 역할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을 국가 정책 차원에서 독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저희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이런 부분들 중에 하나가 배당소득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배당이랑 이자 소득세를 합쳐서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15.4%의 분리과세를 받게 되는데요. 그 이상의 경우에는 종합소득과 합쳐서 누진세율을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주주들은 대부분 이 최고세율을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따라서 배당에 대한 유인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다양한 세제 개편 논의들이 나오고 있고 저희는 이런 것들이 매우 긍정적인 시그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 환원 정책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주가가 움직였던 사례가 있을까요? 모 금융지주의 경우에는 이미 2022년 말에 아주 파격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제시를 했습니다. 사실 금융업종은 수익성이 그렇게 낮진 않습니다. 높은 수익성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0.5배 이하의 PBR 밸류에이션을 받아왔는데요. 이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2022년 11월에 이 파격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제시하면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나타나고 있고 현재는 한 1.7배까지 PBR이 꾸준하게 상승하면서 한국 주식시장 에서도 주주 환원 정책을 통해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증명해준 사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가 아마 우리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나라에는 주주가치 제고 개선에 대한 이런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정부 정책을 보더라도 2020년에 이 감사위원 분리선출이라든지 22년에 물적 분할 관련된 이 정책 강화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중장기적으로 이런 흐름들이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적인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주주 행동주의도 점차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에 주주 제한이 점차 증가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이 최근에 주총을 보면 이 외국계 어떤 행동주의 펀드들의 어떤 주주 제한도 매우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향후에 어떤 행동주의 활성화에 기여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아시겠지만 일본 주식시장이 저희보다 좀 더 앞서서 주주 가치의 다양한 정책을 내놨는데요. 일본의 사례를 봤을 때 한국 주식시장의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본 같은 경우는 지난해 3월에 새 자본주의 정책, 세부 정책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 세부 정책 발표 이전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다가 정책 발표 이후에 주가가 조정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연말까지 보면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추세적인 상승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 가운데 또 저 PBR 종목군들을 보면 일본의 니케이 지수를 아웃퍼폼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본의 사례를 봤을 때도 한국 시장의 경우에도 단기적인 어떤 정책 발표에 따라서 주가의 흔들림은 나타날 수가 있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정상화에 따라서 어떤 저평가된 기업의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을 기대하는 전략들은 장기적으로 유효한 전략이다. 시장 수익률을 상회할 수 있는 전략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팀장님 조금 더 상세히 들어가서 업종별 영향은 또 뭐가 있을까요? 사실 금융업종의 ROE를 보면 ROE가 자체가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주 환원이 적극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분모가 빠르게 커지면서 ROE가 미래에는 떨어질 거다라고 시장은 예측을 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낮은 밸류에이션을 부여를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요. 이제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시작을 하면서 분모의 성장 속도가 축소되고 즉 ROE의 성장 속도가 빨라지는 이런 모습들을 좀 기대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금융주, 특히 은행주들은 0.3배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받아왔었는데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와서 한 0.5배 정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래 ROE의 추정치가 바뀐다,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시장에서는 한 배를 주는 것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주회사는 대표적인 저 PBR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다만 많은 투자자들이 과거 높은 기대심을 갖고 보는 업종과는 약간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혹시 저희가 알아야 될 포인트가 있을까요? 지주업종의 밸류에이션을 볼 때 자회사들의 지분가치인 합인 NAB와 지주회사의 시총을 흔히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자회사 지분가치 합인 NAB 대비해서 지주회사의 시가총액 비율이 낮아지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지주회사의 NAB 디스카운트가 커져왔다라는 말씀인데요. 그랬던 이유는 이 자회사들이 배당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고 또 두 번째는 물적 분할과 자회사들의 IPO에 따른 어떤 이중 상장 이슈들이 계속 불거져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을 놓고 보게 되면 저희는 벌어졌던 디스카운트가 축소되는 국면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는 자회사들의 배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변하고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로는 과거에는 자회사들을 물적 분할하고 또 IPO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었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려워진 상황이거든요. 이러한 디스카운트 요인들이 구조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팀장님께서 너무 설명을 잘해주셔서 지주사에 대한 포인트가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선주들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우선주의 경우에는 대부분 보통주 대비해서 한 30에서 70% 더 할인돼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업이나 주주의 입장에서 보면 되게 비싼 자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이 저평가된 기업인데 주주 환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 배당보다는 자사주 매입 소각이 훨씬 더 효율적인 주주 환원 정책이 될 거고요. 자사주 매입 소각보다는 우선주 매입 소각이 훨씬 더 효율적인 주주 환원 정책이 될 거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 기업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전제를 하면 싼 가격의 주식을 매입해서 소각을 하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의 지분 비율은 더 올라가기 때문에 주주들은 좋은 거고요. 배당 같은 경우는 배당 소득세에 대한 우려들을 해야 되는데 자사주 매입 소각 같은 경우는 그런 우려를 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도 배당보다는 자사주 매입 소각이 더 효율적인 주주 환원 정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이 바로 우선주 매입 소각이다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보통주보다 배당금을 조금이라도 더 줘야 하는 이 우선주를 보통주보다 더 싸게 매입해서 소각을 할 수 있다고 하면 훨씬 더 기존 주주의 지분을 더 키울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훨씬 더 효율적인 주주 환원 정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업들도 이러한 점들을 깨닫고 있습니다. 중기적으로 볼 때는 저희는 우선주에 대한 좀 차별화된 매입 소각 같은 주주 환원들이 나타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주의 이 보통주 대비해서 할인율 디스카운트가 좀 더 빠르게 축소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시장에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기업들의 이 주주 환원 강화가 이어지고 있고 우선주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팀장님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